최근 외국인들에게 대한민국의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K-팝, K-드라마 등 최근 핫한 한국의 문화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가 경쟁력을 물어본다면 IT 강국이라고 말하는 외국인이 대부분입니다. IT 강국이라는 수식어에서 알 수 있듯 반도체, 스마트폰, 자동차, 가전, 5G 등 한국은 IT 산업의 정점에 서 있습니다. 또 IT 인프라가 잘 발달된 만큼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가장 빠른 나라 1위를 차지하고 있죠. 하지만 IT 강국이라는 이미지에서 유독 한 분야만큼은 부족하다고 평가받는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소프트웨어 산업입니다. 이 때문에 한국은 진정한 IT 강국이 아니다라고 폄하하는 언론이 많은데요. 최근 IT 소프트웨어 산업에서도 한국이 세계적인 두각을 나타내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바로 사이버 보안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사를 두고 있는 ITU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는 경면으로 각 국가의 사이버 보안 수준을 측정하여 발표하는데요. 2019년 한국은 194개의 국가 중에 15위에 랭크되는 저조한 성적을 기록했으나 2021년에는 11단계나 상승하여 4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이뤘습니다. 이런 결과를 얻기 위해 우리나라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들이 얼마나 노력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는데요. 한국의 사이버 보안 수준이 나날이 높아지다 보니 높은 수준의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는 외국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일 감정이 짙게 남아있지만 일본도 예외는 아니죠. 지난 3월 도요타 1차 협력업체가 랜섬웨어 해킹을 당해 공장 전체가 하루 동안 셧다운되었는데요. 이 셧다운으로 자동차 약 1만 3천 대 양산에 차질이 생겨 막대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랜섬웨어 해킹은 기업 내부 네트워크에 침투해 파일을 암호화하고 시스템 정상화를 대가로 고가의 금액을 요구하는 수법을 사용하는데요. 이 때문에 일본은 물론 관련 업계가 해킹에 대한 공포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렇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이유는 보수적인 성향이 매우 강한 일본 문화에 있습니다. 아날로그 감성을 선호하는 일본은 한국보다 디지털화가 현저히 늦어지고 있는데요. 일본은 아직도 수기장부를 작성하거나 모든 서류에 도장을 강요하는 등의 일본만의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성향이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본과 거래하고 있는 보안 관계자는 일본 중소기업 경영자들의 사이버 보안 의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답답한 마음을 고백하기도 했죠. 낮은 보안 의식으로 그동안 일본에서는 사이버 보안 기술에 대한 발전이 없었고 도요타 해킹 사건에 대한 공포가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일본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일본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의식은 일부 경영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일본 사이버 보안 장관이었던 사쿠라다 요시타카는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사이버 보안 대책을 실시하는 것이 내 역할 중 하나다 라고 발표했는데요. 정작 본인은 컴퓨터를 직접 만져본 적도 없다 라는 황당한 답변으로 보는 이들의 실소를 자아낸 적도 있는데요. 특히 USB 메모리를 이용한 악성 프로그램 감염 대책에 대해 누군가가 질문하자 USB를 쓴다는 게 뭔가? 구멍에 넣는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난 잘 모르니까 전문가가 답하도록 하는 게 어떻겠냐 라고 말해 컴퓨터를 만질 줄 모르는 사람에게 어떻게 사이버 보안 장관을 맡길 수 있겠냐 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이 사태로 가장 긴장하고 있는 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일 겁니다. 해커의 목적인 돈과 직접적 연관이 있고 소규모 은행의 고객 예치금 또한 상당하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은행들은 매일 600건 이상의 사이버 공격을 방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근 도요타 해킹 사고로 고초를 겪고 있는 일본의 금융기관들은 어떻게 사이버 공격에 대처하고 있을까요? 일본의 금융사들 또한 일본의 국민성을 반영하여 깐깐하고 보수적이기로 유명합니다. 최근 일본 은행들은 너도 나도 다른 나라를 제쳐두고 한국의 사이버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유명 그룹 SBI를 예로 들 수 있는데요. SBI는 우리에게 익숙한 SBI저축은행의 모회사입니다. SBI는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 소프트뱅크 그룹의 투자로 시작된 금융사로 일본 내 인지도는 굳이 말 안 해도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최근 SBI가 한국의 보안 스타트업 에버스핀의 기술에 매료되어
미팅 30분 만에 투자금 지원과 합작회사 설립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나라 기업 에버스핀이 세계 최초로 다이나믹 보안 솔루션을 발명했기 때문이죠. 이 기술이 발표되었을 때 전 세계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는데요. 기존 보안 솔루션과 비교해 어떤 점이 크게 다른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해커들은 시스템의 허점을 찾고 이 허점을 공격하여 해킹을 성공시키는데요. 해커들이 시스템의 약점을 분석하기까지 적어도 수십 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에버스핀은 여기서 가능성을 발견했는데요. 해커들이 시스템 허점을 분석할 수 없게 계속 소스코드가 변하는 보안 솔루션을 개발해냈습니다. 해커들은 소스코드를 분석하여 허점을 찾아 공격해야 하는데 소스코드가 계속 변하니 허점을 찾을 수 없는 것이죠. 대다수의 보안 솔루션 기업은 다이나믹 방식이 선천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단정하고 시도조차 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그 일을 한국의 작은 기업이 성공해낸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 기술을 보고 그 누구도 뚫을 수 없고 완벽에 가까운 보안 솔루션이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이 다이나믹 솔루션의 안전도를 알 수 있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국내 은행이 전 세계 유명 보안회사 8개사를 한자리에 모아두고 12일 동안 서로의 보안 솔루션을 뚫어보라는 미션을 내렸을 때 8개 회사 중 다른 7개 회사에 총 1458번에 달하는 해킹 시도를 모두 막은 업체는 단 하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업체가 다이나믹 보안 솔루션을 독자 개발한 에버스핀이었습니다. 실제로 KB국민카드는 다이나믹 보안 솔루션을 도입하여 5개월 동안 4,349건의 해킹 시도를 막아냈고 예방 피해 추정액은 484억 원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에버스핀은 대한민국 정부,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등 굵직한 고객을 확보하기 시작했고 앞서 언급드렸던 일본의 SBI 홀딩스, 인도네시아의 MNC그룹, 인도의 피닉스그룹, 스위스 등 세계 각국 유명 금융기관과 기업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다이나믹 보안 솔루션 개발은 성공까지의 과정이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플랫폼 정책 변경으로 서비스가 중단될 위기에 놓여 그동안의 노력이 모두 물거품이 될 뻔한 적도 있었고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선 악성 앱 데이터 수집을 위해 4년 동안 전 세계 1900만 개의 핸드폰 어플 정보를 수집하기도 했다며 지난 고충을 털어놨는데요. 이런 끈기 있는 노력이 있었기에 한국의 해킹 보안 수준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라온 게 아닐까요? 앞으로 해커들의 사이버 공격은 계속해서 늘어날 전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모든 산업 전방위의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이죠. 정보 시스템으로 모든 것이 연결되고 활용되는 미래 환경에서 정보의 손실은 기업의 성패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들은 사이버 보안에 더 심혈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기에 앞으로 세계 최고의 사이버 보안 기술을 가지고 진정한 IT 강국으로 거듭날 대한민국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대다수의 사람들은 한국은 IT 강국이라 하기엔 소프트웨어가 약하다라는 의견을 내고 있죠. 실제로 현재 한국의 소프트웨어 시장은 일본, 중국과 비교해 월등히 앞서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렇다고 큰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근면성실한 인적 자원을 바탕으로 제2의, 제3의 에버스핀을 등장시킬 것이고 늘 그래왔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소프트웨어 산업도 IT 강국이라는 타이틀에 맞게 꾸준히 발전해 나갈 것이니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영상은 화요일과 토요일 낮 12시에 고정적으로 업로드됩니다. 다음엔 더 유익한 소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